네, 여러분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여자인데요. 지금은 친구랑 같이 홈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는 비밀로 하지만 가끔 제가 모델로 일을 하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의류 업체에 들어가서 디자이너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뭐 여자들은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회사 경력은 그날로 쪽난다는 거 말이에요. 물론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그래요. 아무래도 출산 휴가를 갔다 오면 업무 적응하는 데 시간 걸리고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니 많이들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러니 저출산이 나지 생각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결국은 그만두고 주부로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심심했는데 다들 취직했다고 많이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그중 하나이는 제목에서 나온 조카였어요. 어째서 조카를 키우게 된 건지 말을 하자면 남편에게 남자 동생이 있었고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왜인지 조카를 낳고 난 뒤에 자살을 했고 동서는 정신이 미치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게 된 거예요. 남편은 가엾은 동생을 위해 잘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며 키우게 되었어요. 참고로 그 조카는 제 딸하고 나이차가 2살 정도 차이가 나요. 시부모님은 그 조카를 애지중지하며 보살폈는데 이유는 집안을 이끌 유일한 손자라고 말하며 각별히 잘 키우라고 주의 당부를 하시기도 했어요. 네, 시부모님은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아들만을 원했던 그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딸을 낳은 거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하셨고 조카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늘 찬밥 신세를 졌고 특히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한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물론 딸도 예쁜데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안이 이어지잖아. 장남인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남편을 압박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딸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딸한테도 조카만큼이나 잘해주고 그랬고 용돈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도 딸도 자식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차별과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들어도 아주 그렇게 호되게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잔소리를 듣는 정도였어요. 반면에 도련님은 형인 남편과 비교해서 부모님의 편애를 제대로 받진 않았지만 나름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도련님은 아들인 조카를 낳고 몇 년은 잘 키우다가 무슨 일인지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동서도 결국은 미쳐 돌아가며 조카를 집에 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나마 그 전에 문자로 조카를 두고 어디 간다고 말했기에 집에서 조카를 무사히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아들이라 집안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는 조카가 더욱 안쓰러워서 저희 부부한테 제발 잘 부탁한다고 키워달라고 말했어요. 전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조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 남편과 동생이 형제니까 그런 건가 싶었는데 유달리 남편 얼굴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형제니까 비슷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딸과 조카를 키우며 보내는데 조카가 참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하도 우리 부부가 어릴 때부터 대신 키워줘서인지 가끔 남편 보고 아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각인가 싶은데 저한테 한 번도 엄마라고 한 적이 없어서 엄마라는 말이 익숙치 않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표정을 짓고는 큰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라고 거듭 당부를 하고 그랬어요. 아니 큰아버지인 건 큰아버지인데 왜 그리 쩔쩔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주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솔직히 실수로 말할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조카를 키우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저희가 오면 잘 왔다며 잘해주고 저보고는 고생이 많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반찬을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전 시부모님의 친절에 늘 감사를 하며 살았어요. 때론 너무 과해서 뭔가 이유가 있나 싶었지만 뭐 좋게 대해주고 그러는 건데 불만이 있던가요. 그래서 저는 별 상관을 안 하고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이 도련님의 로스쿨 동기라고 말하며 그동안 밝히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진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하며 이상한 사람이면 끊겠다고 하니까 사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도련님 이름과 조카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친자 확인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불일치. 저는 이게 대체 뭐냐며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실 이 조카는 도련님과 동서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련님은 무정자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딸을 낳아 늘 아들을 원해서 도련님한테 제발 너라도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선천적 무정자증이라서 그게 불가능해서 남편을 불러서 동서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만들라고 해서 나온 게 조카였던 거였어요. 당시에 시부모님은 잘 모르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카를 얻었지만 도련님은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기 여자가 형님인 남편이 취하며 아들을 나오게 했으니 몇 년 동안 키우면서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해요. 비록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보다 도련님 부부를 더 많이 챙겨주고 그래도 죄책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 동기가 말해주었어요.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며 더 이상 세상 살기 싫다고 유서를 남기며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굳이 동서랑 잠자리를 들게 하는 것도 장남인 아들이 낳은 아이가 진정한 집안 계승자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동침을 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도련님이 아들을 낳아달라는 건 워낙 장남인 남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체제로 생각한 거지 저희 부부가 남자 아이를 낳았으면 남자 아이를 낳은 도련님 부부는 저희보다 대우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시부모님은 장남의 아들을 많이 원했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걸 알고 있는 도련님은 자기는 그저 노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늘 우울하며 이러면 어쩌지 하며 하소연을 하다가 더 이상 형을 위한 돈 버는 기계로 살고 싶지 않았다고 동기가 전해주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울어서 하루 종일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추석날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저녁 식사 때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고 아이들을 재우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뭔가가 있다고 말하며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몰래 남편 머리카락으로 조카와 친자 확인을 했는데 일치로 떠서 대체 어찌 된 거냐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자 확인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니까 시부모님이 미안하다며 다 집안을 위해 그런 거라고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말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 그간의 사정들을 말하고는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도련님의 관련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하며 제대로 처벌을 받으라고 말했고 시부모님은 그래도 조카까지는 데려가지 말라며 양육권을 달라는 요구에도 저는 거부를 했어요. 왜 조카를 데리고 갔냐면 그래야 시댁에서 더 이상 자손이 없어서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이용해 벌을 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뒤로 양육권 소송이 있지만 결국은 조카에 대한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딸과 같이 자라는 조카를 보면 정말이지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다 크면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나중에 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짜 이런 막장 집안은 어디 있을까요? 손자가 없다고 남편을 동서와 동침하게 해주는 시부모님, 이런 게 과연 흔한 일일까요? 세상은 넓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니 그 꼴을 제가 당하게 되었네요. 괜히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주변 가족들도 봐야 한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간절히 원한다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가족분들을 찬찬히 보시는 걸 간절히 말합니다. 그걸 제대로 확인 못하면 저처럼 결혼 생활이 파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이만 마치며 작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전 5살 난 딸을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에요.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어느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애가 있다고 상사가 일찍 퇴근해도 괜찮다고 해서 나름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저녁 차려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딸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딸한테도 크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아서 어디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에 딱 한 번이라도 사연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 대체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지 분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남편 이야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남편하고 저는 부모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카페에서 서로 커피를 마시며 직장은 어디인지 취미가 뭔지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자기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늘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을 보면 여느 남자들과 달리 상당히 가정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면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에 크게 반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확실히 초등학교 교사라는 공무원, 저도 공무원 하니까 노후 대비도 되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며 종종 질투를 보내기도 했어요. 남편은 아까부터 말했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실제로 제가 휴가를 내서 잠시 남편을 학교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남편 보고 선생님 하며 달려들며 같이 놀아달라고 떼쓰고 남편은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지내는 걸 보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남자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고 여자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각자만의 고민도 들어주고 가끔 남편이 아이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애들은 그게 처음이니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바르게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하며 단순히 가르치는 거 이상으로 크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마인드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남편을 좋아하는데 누가 보면 감히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곧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고요.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도 잘하라고 격려를 하며 아들처럼 대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있다가 뉴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쩜 저러냐고 저게 사람이냐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분개해야 하는 게 맞지만 남편은 그런 거에 무덤덤한 듯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전 그런 거 보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학교 일을 하지 집안일은 분배해서 하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키우고 그러느라 바쁘게 보내니 피곤한 거구나 라고 여겼어요. 그러다가 제 동생하고 같이 부부가 여행을 간 일이 있었어요. 바닷가였고 저희는 거기서 횟집을 다니며 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날에 제가 힘들어서 동생과 남편이 단둘이서 다녔는데 동생하고 남편이 돌아다니고 남편이 술을 산다며 다시 나갈 때 동생이 저한테 입을 열었어요. 형부 너무 이상해. 막 길을 걷다가 아이들을 보더니 너무 뭐랄까 변태 같다고 할까나? 동생이 말하기를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인데 남편이 그 아이를 보더니 미처 환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를 좋아하니까 귀여워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야 언니, 형부가 쳐다보는 게 아이를 귀여워서 보는 눈이 아니었어. 막 그윽한 눈길로 보더니 말하는 한마디가 무슨 뽀얀 살결이니 눈망울이니 하며 중얼거렸거든. 그게 귀여워하는 거야? 음란한 거지. 그러고 보니 그 아이와 부모 여기 숙소에 머물긴 하던데 저는 그거 듣고 그런가? 하고 잠깐 의심을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평소에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어디 외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가정에 충실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이들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좋아할 리도 없지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동생한테 말하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는지 깨어있더라고요. 남편이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더니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 거였어요. 남편이 저보고 동생은 내비두고 같이 조식을 먹는 게 어떠냐고 해서 조식 먹으러 갔는데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봤더니 한 부부가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밤에 같이 나왔는데 자기 딸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다며 막 울며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남편한테 대체 누가 그랬지 하고 말하는데 남편 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게 참 못된 사람이네 하며 식은땀을 닦으면서 요즘 덥네.
조식 먹고 얼른 가야 할 곳 가보자고 하며 조식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남편이 잠시 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라고 했고 저는 올라가서 동생을 깨우고 갈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조식 먹으러 갔고요. 근데 동생이 올라오더니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난리 났었지 라고 말하니까 그 부모 어제 내가 말했던 딸아이 가진 부모야. 아까 내가 내려갔는데 그 딸아이 발견했는데 애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테이프로 묶여 있었어. 지금 막 수건으로 몸 가리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행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이 와중에 동생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어제 행동과 말이 이상했다며 아침에 남편이 뭐 했냐고 하길래 같이 조식 먹고 먼저 가보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니까 언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형부가 언니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아이가 발견되었는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냐고 말하며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뒤 여행은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누구지? 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혹시 땡땡 초등학교 교사 모모 씨의 남편분 되십니까? 라고 말해서 맞다고 하더니 자기가 학부모라고 말하면서 제 남편하고 관련돼서 흉흉한 소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겉으론 아이들을 감싸주고 놀아주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기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증언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말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당신 남편한테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며 일단 확인해 본다고 말하고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그게 나라고 장담 못하고 자신이 그런 거 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믿었지만 혹시나 몰라서 계속 주시를 했는데 별일이 없어서 그냥 오해한 건가 하고 넘어갔고 그 뒤에 귀여운 딸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많이 커갈 무렵에 저는 컴퓨터에서 딸아이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이상한 USB가 구석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살피는데 세상에나 전 그거 보고 충격 먹어서 크게 울었어요. 안에 든 게 뭐냐면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래요. 형식상 아동 성폭행이라고 말할게요. 근데 사진에 있는 아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체 이런 걸 왜 남편이 소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살폈어요. 비밀번호는 남편이 자기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을 거라고 해서 치더니 열려서 살폈는데 무슨 딥웹이라고 어두운 인터넷,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터넷이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걸 검색하고 남편의 검색 기록을 살피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온갖 아동들이 성폭행 당하는 걸 올려져 있었고 남편이 거기에 다운로드를 해서 돈을 받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체 이게 뭐지 하며 혹시나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캡처하고 증거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숨기고 넘길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제가 출근할 때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날 딸아이를 부모님 집에 맡겼어요. 솔직히 남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자기 딸아이한테도 그럴 수 있을까봐 무서워서 보냈고 남편한테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직장에 말해두고 남편이 노트북을 두고 출근하는 거 보고 노트북을 들고 경찰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직장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남편이 자기 노트북이 어딨냐고 연락을 해서 저는 집에 오면 말하겠다고 말하며 집에 도착하니까 여기저기 뒤졌는지 온통 방안이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내며 대체 어디다 두었어? 라고 말해서 전 경찰에 있다고 말했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노트북이 왜 경찰에 있냐고 말하니까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남편이야말로 왜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말하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나가라고 호신용 스프레이로 위협하며 쫓아냈어요. 그 뒤는 남편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밖으로 버리고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사용하던 사이트가 보통 사이트가 아니었고 외국의 아이들도 성폭행 당한 걸 올려줘서 국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들을 괴롭힌 영상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정말이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모르겠네요. 전 그 일 이후로 이혼 소송을 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혹시나 몰라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님들을 찾았는데 그동안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괴롭힌 아이들이 많았는지 그 수가 많더라고요. 전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며 미안하다며 제가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사죄를 한다고 일일이 사과를 했고 그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처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의 증언, 아이들의 증언을 모아 추가로 제출했고 지금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구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는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일을 제 눈앞에서 보다니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행 가면서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그 여자아이도 남편의 소행이었어요. 제가 사이트를 뒤지다가 그 여자아이의 영상을 발견했고 동생이 보더니 그 아이라고 말하며 소름 끼친다며 그날 동생하고 같이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날은 지나가고 이제는 딸아이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이지 자상한 남편이 그런 쓰레기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충격은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정말 속을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다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혼자서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 다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해. 그 돈으로 즐겁게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바엔 차라리 혼자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낙인 것 같네요. 그런 저에게 싫은 게 있다면 아침 드라마예요.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사랑이니 부부니 같은 드라마들은 더더욱 더 싫어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드라마보다 더한 걸 실제로 겪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가족들을 거의 믿지 않아서 거의 교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언니부터 설명을 하며 말할게요. 왜 언니부터냐면 저하고 한때는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을 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언니하고 저는 어릴 때 서로 친하게 지냈고 이윽고 언니는 간호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원하던 간호사가 되었어요. 저는 요리가 좋아서 요리 전문 학교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때부터인지 집안에서 언니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언니가 장래에 촉망받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으로 이룩한 그 기대감은 이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오더니 언니가 근무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어머니셨는데 글쎄 거기서 언니가 의사와 사귀었는데 그 의사가 하필 유부남이라서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의 아내분이 병원에 가서 언니한테 따졌는데 문제는 만삭인 상태였고 언니는 화가 나며 그래도 밀치며 발길질을 하게 되었고 만삭인 아내분은 결국 유산을 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실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의료사고에 각종 죄목들이 추가되면서 배상금을 물게 생겼어요. 한 몇 억 정도 되었거든요. 결국은 부모님이 자신의 노후 재산을 다 털어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 뒤로 언니는 집안에서 안 좋은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병원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백수처럼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요양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부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언니 덕에 노후 자산도 없는 부모님한테 지금도 전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중을 위해 돈을 모아 노후 자산으로 쓰라고 일부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집안이 한바탕이 일어나고 있을 때 친구가 자기가 아는 의사인 남사친이 있는데 돈은 잘 버는데 결혼을 할 여자가 없다고 하소연을 해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마침 저도 그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도 꽤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생겼고 오히려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그 뒤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릴 때 부모님은 엄청 반기며 저보고 인생이 피었구나 하며 칭찬해 주었어요. 단 언니는 예외였어요.
언니는 의사 만난다고 되냐 하며 핀잔을 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대체 언니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은 왜인지 언니를 아는지 약간 쩔쩔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긴장해서인가 생각했는데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갈 때마다 언니를 보면 긴장을 하더라고요. 마치 뭔가에 찔린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전 그거 보고 의사니까 혹시 언니하고 만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 언니하고 한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던 동료였다고 말했어요. 언니도 그런 사이라고 증언했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한테 동료였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냐고 말하니까 둘 다 그런 사정이 있다며 일단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쨌든 전 남편을 사랑해서 같이 오래 살 거라는 생각에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사귄 지 몇 달 만에 청혼을 하면서 혼수 준비를 하고 결혼식까지 프리패스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날 결혼식 때 남편의 동료분들이 왔는데 뭔가 수근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 보고 한 거였어요. 언니는 왜인지 그 동료들을 보자마자 쩔쩔매다가 잠시 볼 일이 있다고 사라졌고 남편의 동료들은 그걸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뭐 언니야 워낙에 악명이 높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주례하시는 분이 저희 보고 부부임을 밝힌다고 선포할 때 언니가 크게 울더라고요. 뭐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전 그런 언니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동료들은 쑥덕거렸고요. 그리고 하객들이 뷔페를 먹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이 인사를 드리다가 남편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기분 나쁘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남편이 와서 인사를 하자 동료들이 역시 반갑다고 말하고는 한 명이 입을 열었는데 근데 저 땡땡씨가 이분의 언니인 거 몰랐어요. 그나저나 그 사람이 있는데 용케도 그 사람 동생하고 결혼하네요. 진짜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네요. 그들과 인사하고 남편한테 저 사람이 뭐냐고 왜 언니를 언급한 거냐고 하니까 실은 저 사람들 중에 나랑 당신 언니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워낙에 유명해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과거 일이야 라고 말하며 달래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한동안 결혼식 때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되었어요. 뭐 그치만 별일이 없었고 어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언니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 언니가 남편한테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난데없는 소송에 가족들도 당황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니까 언니가 그동안 숨긴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실은 언니한테 자식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 가족이 몰랐던 건 그동안 언니는 혼자 살았었고 우리 몰래 임신을 하고 아이를 친구 집에 맡겼거든요. 말이 맡긴 거지 거기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친구분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은 보더니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와서 바쁜가 했더니 어디 클럽 가서 남자들을 꼬시고 있는 걸 보게 된 이후로 인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언니로 원망하면서도 남편을 크게 의심을 하게 돼서 대체 어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아무리 언니가 여러 의사들한테 찝쩍거려도 적어도 본인은 거절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며 자기는 그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하고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이 남편이라고 말하며 남편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런 건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친자 확인을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언니한테 친자 확인으로 진짜인지 알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언니가 당황하며 그딴 거 필요 없다며 그저 조용히 양육비를 준다고 합의 보면 안 되냐고 말을 해서 수상해서 강제로 어떻게든 친자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거짓말이 들통나자 언니는 모든 걸 말하겠다며 밝히는데 알고 보니 언니는 한 명이 아닌 여러 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고 현재는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워낙에 사치를 부려서 빚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부모님은 당장 나가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는 언니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기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사기 소송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은 언니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는데 언니가 진술할 때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 밤마다 수면 마취한 여자 환자들의 몸을 마구 만지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걸 보게 되었고 그 뒤로 완전히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막 밝혔어요. 그 뒤로도 여러 의사들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들으니 다들 놀라서 이게 말이 되냐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다들 난리가 났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두 놈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을 이혼 소송에 성폭행 신고까지 했어요. 물론 언니가 거짓말한 거일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언니가 일했던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 맞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단지 그 병원의 원장이 남편과 친척 관계라서 덮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고 그 두 놈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게 되었어요. 부모님 속을 썩이는 것도 모자라서 제 결혼 생활을 박살낸 언니가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 언제는 돈을 달라며 편지를 보냈는데 전 거기에 답장은커녕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여자 환자의 몸을 막 만진다기에 정말이지 너무 싫네요. 아무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을 박살나고 그 뒤로 이렇게 솔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진짜 이러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디에 얽히지 않게 돼서 지금은 너무나 속 시원하네요.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된 건 그동안 너무 우울해서 이혼 관련 썰들을 보게 되고 너무 재미있게 보다가 한 번쯤은 올리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여자이고 현재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처지라서 늘 집에만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거는 예비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일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인 것 때문에 올리게 되었어요. 진짜 하마터면 저도 큰일 날 뻔했던 일이 되었던 일이라서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할게요. 저하고 예비 신랑을 어디서 만났냐면 직장에서 만났어요. 물론 그때 남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능력 때문인지 바로 과장으로 들어온 케이스였고 저는 이제 막 대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전 과장이신 분은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한 뒤에 오신 뒤라서 많이 뒤숭숭한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신랑이 오자마자 많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어요. 물론 예비신랑이 나름 명문대의 능력이 있어서 금방 익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새로운 만큼 분위기나 환경을 적응하려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나마 말이 편한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진행 상황 정도로 대화를 했어요. 뭐 무슨 일이 있나?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얼만큼 진행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개인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과장으로 돼서 나이가 좀 있다는 걸 알지만 저보다 7살 정도 많은데 상당히 동안이라서 좀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어리다고 평을 받는데 같이 가면 동네 친구냐 동갑이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왠지 결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네요. 뭐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추세로 간다고들 하지만 저렇게 잘생기고 동안이고 명문대의 능력이 있다는데 여자가 안 꼬이나 싶었어요. 뭐 사실 그 예비신랑하고 어떻게든 썸 타려는 동료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여직원들끼리 모인 톡방에서 하루 종일 그 과장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커피를 마신다더라, 올 잘 입더라, 그 옷 무슨 브랜드냐 하고 남자 연예인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타일이 괜찮아서 솔직히 인기를 끌만 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 과장을 좋아하고 어느 여자랑 사귀게 될까 막 토론을 하면서 최근에 자기한테 커피를 사주었다느니 같이 있었다느니 하며 다들 난리를 쳤지만 결국엔 최후의 승자는 저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날 예비신랑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을 했고 저는 평소에 친근하고 친절해서 그 고백을 받아주었거든요. 덕분에 동료 여직원들한테 질투를 많이 받았네요. 직원들은 와 하며 축하해 주었고 그날 과장이 회식을 하며 크게 사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사귀고 되고 몇 달 뒤에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뭐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상견례 약속 잡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저와 남편은 어디 예식장을 구하자고 찾으려고 할 때였는데 예비신랑이 자기가 아는 예식장이 있다며 음식이 어떻고 직원들 서비스가 어떻고 하객들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인테리어 등등 다 말해서 마치 거기서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혹시 거기서 결혼이라도 했어? 라고 말하니까 예비신랑이 살짝 당황을 하더니
그냥 내 친구 결혼식을 거기서 했거든.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고. 말을 너무 뜸들여서 살짝 긴장해서인가 하고 넘어가며 그날 예식장을 살피는데 직원분들 중 한 명이 저희 둘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예비신랑을 보더니 이분 전에도 여기서 뵙지 않았나요? 신랑이었던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낯익어서요. 이 말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초혼인 사람이 여기 와서 신랑으로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때 예비신랑이 왜인지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한테 사람 잘못 봤다며 처음이라고 딱 말하며 황급히 저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아니 다른 사람일 텐데 어디 몸이 안 좋아? 라고 말하니까 예비신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예식장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식장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저기 예식장을 가자고 먼저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직원이 남편을 보더니 저번에 어느 여성 한 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이쯤 되면 의심이 되잖아요. 대체 이 남자 절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초혼인 사람이 예식장의 구석구석을 알고 직원들 몇 명이 알아보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하객으로 와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텐데 그걸 직원이 일일이 기억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남편한테 진실대로 말하라며 정말 결혼을 한 적이 없냐고 말하니까 예비신랑이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단번에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믿냐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게 왜 가는 예식장마다 어느 여자랑 같이 갔다느니 결혼식을 올렸다느니 소리가 나오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지 설마 나겠어? 라고 말하며 한동안 티격태격을 했네요. 물론 다음날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안하다고 남편이 말했고 저도 화를 다 풀어서 어디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고 약속하며 모든 화를 다 풀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분명 예비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서로 보는 게 처음인데 왜인지 예비 시부모님이 마치 전에도 상견례를 해본 것 같은 느낌으로 능숙하게 상견례를 주도하며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시부모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면서도 찝찝한 기분도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 있고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는 것 마냥 편안하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럽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혼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의 골이 깊어지는 어느 날 인스타의 DM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비 신랑에 대한 진실이 있다며 말하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사실 예비 신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모종의 사고로 이혼을 했다고 말하며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었는데 사진을 보고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진에는 낯선 여자와 아이랑 같이 찍은 예비 신랑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약속 장소에서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고 거기서 서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여자는 대학교 때부터 예비 신랑이랑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잠수를 타버렸다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한 여자는 예비 신랑과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진 속 여자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예비 신랑이 원체 바람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예비 신랑이 우리 회사 오기 전에 전 회사에서 스캔들이 잦아있다고 해요. 게다가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며 출장을 핑계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예비 시부모님은 전혀 모른다며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냐고 여러 번 물었고 그 여자들은 진짜라고 말하며 조심을 하라고 말하며 저한테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남자가 그렇게 속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더 웃긴 건 명문대에 나왔다는 예비 신랑의 말과 달리 지방에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나왔다고 첫 번째 여자가 말했고 그래도 능력이 있고 해서 회사에서 잘 나간 거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깽판을 치고 저희 회사로 스카우트 형식으로 도피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이걸 들으니 예비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예비 신랑이 그런 짓을 나한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순간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언제는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하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갔다가 오는데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번 결혼으로 한탕 쳐야지 라는 말을 들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한턱 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결혼 가지고 사기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교육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식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한다고 하며 어떻게든 편집을 해서 진상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 날 전 드레스
드레스를 입은 채로 기다렸어요. 그렇게 도끼를 품으며 결혼식을 진행했고 예비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할 때 어디선가 아빠 소리가 나서 남편도 하객들도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만한 게 자기 자식이 코앞에 있으니 예비 신랑이 당황할 만한데 아직은 한 방이 나왔어요. 이윽고 제가 등장하고 결혼식 영상을 트는 구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전 부인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보이고 사기친 증거들이 좌르르 나열되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례 보는 사람이 당황을 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냐는 말에 저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동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파혼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뒤로 부모님과 하객들한테 욕을 먹으며 자기 부모님과 같이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며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부장과 일하고 있는데 워낙 꼰대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그래도 누구처럼 가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도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장이 맨날 하는 회식을 하지 않아서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들 남자를 만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속까지도 살피셔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교활하게 숨기고 그래서 깐깐하다고 소문난 저도 속을 정도였네요. 그래도 무사히 당하지 않고 참교육 시켜버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같은 결혼식은 망쳐도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그건 해프닝으로 치부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사연들 기대하며 마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들 계세요.